자, 이번 시간에는 모델 선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우리가 하이퍼세시스를 결정할 때 그 하이퍼세시스에 사용될 다항식의 차수, 예를 들면 뭐 D라고 파라메타를 잡으면요, 이 차수는 얼마로 해야 될까 고민되고요. 또한 정규화 상수, 정규화를 할 경우에는 람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. 이것을 바로 모델 선택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, 이 모델 선택 과정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냥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로 나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방법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우리 과적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와 같이 그 집의 사이즈와 그리고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그 집값 쓸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다항식의 차수를 포스 오더 정도로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훈련 자료에 대해서 그 정확한 그런 피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이 파라메타들 그 세타 0부터 세타 1, 세타 2, 세타 3, 세타 4까지 5개의 파라메타들이 이 자료, 훈련 자료에 적합되고 나면은 당연히 그 자료에 대한 파라메타들로 추정된 값이 이 훈련 자료 오차라고 부르는 거죠. 실제 일반화된 오차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항상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 훈련 자료에만 잘 맞고 그 테스트 자료, 또 다른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에는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고, 무엇보다도 이 모델 선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모델 선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시도해 본다고 한번 봅시다. 일단은 그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 다항식의 최고 차수를 D라는 파라미터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훈련 자료를 실험을 할 수 있겠죠. 즉 훈련 자료에 대해서 이와 같이 1차 오더, 그러니까 D, 요거를 좀 지우고 다시 해야겠네요. 자, 그러니까 D 이퀄 1일 경우에는 당연히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, 그리고 만약에 D를 2로 한다 그러면은 그 세컨드 오더 항까지가 가장 높은 차수고요. D를 3으로, 서드 오더를 가장 최고 차수 등등 해가지고 10차 항까지 D를 10으로 놓고서, 그러니까 최고 차수가 10차 그 오더인 항까지 갖고 있는 그런 하이퍼세시스를 가정을 하고, 동일한 훈련 자료, 이때 사용되는 그 X 그 입력, 그 우리가 피팅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다 모두 다 훈련 자료, 트레인 자료입니다. 트레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것에 대해서 그 피팅을 하고 나면은 최적화시킨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들이 구해지겠죠. 당연히 세타 벡터로 구해질 건데 그 차수가 다르니까 길이도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타 1 슈퍼스크립트로 세타 2, 세타 3, 세타 10 이렇게 붙인 이유는 그냥 그 길이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10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이렇게 10개의 서로 다른 10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 세트가 구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테스트 자료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테스트 자료에다가 우리가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넣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냥 지금 선형 회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J 테스트 of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summation i는 그 m 테스트겠죠. 테스트 자료 개수만큼만, 그리고 여기 i는 1부터 시작해서 m 테스트까지 h of 세타 x고요. 이 x는 테스트 자료고요. 그죠? 그리고 y 테스트와의 차이를, 물론 이거는 i번째 그
그 테스트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서 1 over 그 m 테스트로 나눠주면, 그러니까 테스트 자료의 개수만큼 모든 그 오차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각각 다를 거예요. 그죠? 여기서도 또 그 세타 2를 가지고 해보고 세타 3를 가지고 해보고 세타 10까지를 우리가 10개의 그 비용값을 구할 게 있겠죠. 그러면은 그 비용값을 구하면 어느 게 더 높고 낮은지 나타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비용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가장 작은 비용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오차항이다. 세타 5가 그것을 가장 작게 말하자면 오차를 줬다라고 하면은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맞는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. 그러면 과연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일반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, 사실 이거를 가지고서 그 J-테스트 그 세타 5 요거를 한번 당연히 살펴본다는 건 당연히 이 10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갖겠죠.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화를 우리가 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낙관적인 추정을 한 그러한 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동일한 테스트 자료, 동일한 그 테스트 자료 X 테스트, 뭐 Y 테스트겠죠? 이 테스트 자료에 대해서 이 모든 그 모델이 한 파라메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추가 파라메타가 그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인데 폴리노미얼의 차수, 가장 최고 차수를 구하는 거죠. 이 차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썼다는 얘기는 이 동일한 그 소위 그 데이터에 이 추가 파라메타가 피팅됐다고, 적합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D는 요 T에만, 그 테스트 데이터에만 적용됐을 뿐인 거죠. 이거는 또 다른 오차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조금 더 그 세분화된 데이터 셋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. 즉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국에는 모든 훈련과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요. 이제 이 데이터 세트를 그 테스트 세트와 훈련 세트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부분으로 나눕니다.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, 검증 데이터, 시험 데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보던 한 요 정도의 데이터가 데이터 세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세 등분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지금 일부러 그 분량을 그 맞추지 않고 한 건데요. 즉 첫 번째 그 부분을 우리가 훈련 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훈련 자료. 그러면은 두 번째 그 덩어리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, 그 말하자면 상호 검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하는데요. 상호 검증, 영어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. 크로스 밸리데이션. 뭐 약자로 CV라고 쓸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한 덩어리가 이제 테스트 자료라고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훈련은 이 그 트레인 자료를 가지고 하고요. 그리고 그 또 다른 추가적인 파라미터, 그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 같은 거는 이 상호 검증 자료에서 결정하고, 최종적인 테스트 에러는 이 테스트 자료를 갖고 우리가 에러를 검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? 뭐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. 충분히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, 그냥 그 티피컬한 그런 나누는 방식은 보통 한 60%를 훈련 자료로 쓰고요. 충분히 데이터가 있을 때 상호 검증 자료를 20%,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20%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게 보통 상리이고요.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훈련 자료의 개수는 그냥 m이라는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보통 아무런 서브스크립트를 안 썼을 때 얘가 바로 number of train data set이고요.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보통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CV라고 씁니다. 그래서 그 number of CV가 바로 number of cross validation. 으로 사용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료를 또
그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를 표시할 때 X 서브스크립트 CV 위의 위첨자는 그 당연히 몇 번째 건지 또 I라는 또는 Y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인데 I번째 훈련 자료다라고 위첨자로 해서 이렇게 쌍으로 표시하는 게 상례입니다. 테스트는 우리가 늘 봐왔듯이 M 서브스크립트 테스트라고 쓰면은 이거는 넘버 오브 테스트 셋이겠죠. 테스트 데이터. 그리고 이것도 표시하는 방법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X 서브스크립트 테스트 I번째 샘플과 Y의 서브스크립트 테스트 I번째 샘플 해서 이렇게 쌍으로 그 훈련 그 시험 자료 이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 그리고 이거는 훈련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팅 그 훈련을 시킬 때 파라메타 세타를 훈련시킬 때는 요 트레인 자료를 쓰고요. 추가적인 파라메타인 D를 결정할 때는 이 상호 검정 자료를 쓰고 마지막에 최종 에러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 테스트 자료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과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우리가 구하는 그 파라메타들을 그 어떠한 오차 값의 기준으로 하느냐를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을 훈련 자료와 그리고 검증 자료 그리고 테스트 자료로 이렇게 세 수로 나누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서 하이퍼세시스와 실제 예상되는 레이블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서 그 평균을 내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소위 그 오차인데요. 지금 훈련 오차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? 훈련 오차는 우리가 보통 그냥 JTrain이라는 걸 보통 생략하기도 하는데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JTrain이라고 붙였습니다. J of 세타는 당연히 우리가 하이퍼세시스를 누구한테 훈련 자료, 그죠? X I번째와 J, Y의 I번째 그 값이 다 트레인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트레인 자료. 그 트레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제곱하고 평균을 내주는 그때 요 M이라는 것은 훈련 자료의 개수가 되는 거죠. 그것의 평균 값이 총 훈련 에러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고요. 이 훈련 그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J를 구하는 것, 그 세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. mean, 세타, 이 J of train. 즉, 이 수식을 최소화시키는 그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구하고 그 세타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차 검증, 크로스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수식은 똑같습니다. 무엇만 달라요? 당연히 사용되는 그 데이터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를 가지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의 개수만큼 평균을 내야겠죠. 그때에 얻어지는 그 평균 값.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시타는 당연히 이전 훈련 과정에서 얻은 그 세타 값이 최적화된 세타 값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가장 적절한 그 파라메타, 예를 들어서 그 디그리 오브 그 폴리노미얼 오더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. 가장 적은 교차 검증 에러를 나타내는, 즉 미니멈, 우리가 그 미니멈 D를 구한다고 보면 되죠. CV 요 세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그때 구해진 D와, 그죠? 그때 구해진 D와 그리고 그때 앞에서 제일 먼저 구한 그 세타를 활용을 해서 어디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까?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야겠죠. 그렇지만 수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적용하는 데이터 세트만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일 뿐이지 그 수식은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시험 오차라고 해서 구하는 것을 J of 그 테스트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. 즉, 그 과정을 또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모델 선택 과정, 예를 들어서 D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. 그 폴리노미얼 D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. D order of polynomial.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. 즉, 제일 먼저 훈련된 그 훈련 트레이닝 셋 데이터 셋일
x에 대해서 하이퍼세시스를 여러 개를 구해야겠죠. d는 1로, d는 2로, d는 3으로, 그리고 계속해서 d는 10까지 10가지의 종류의 그러한 그 하이퍼세시스를 우리가 최적화시켜서 그 파라메타를 세타 1부터 세타 2, 세타 3, 세타 10까지를 구하고 이 그 구해진 파라메타들을 어디에 적용해서 그 에러, 그러니까 비용값을 구하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. 앞에서 얘기한 즉 x subscript cv와 y subscript cv라고 표현된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는 이 그 세타를 구하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서 이 그 비용값을 처음 구할 수 있고요. 이 비용값들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가장 작은 값이 얻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JCV 뭐 세타 네 번째 거에서 가장 작은 그 비용값이 얻어졌다. 그러면은 이 모델이 우리가 그 디그리가 4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. 그렇지만은 이것의 그 accuracy, 그러니까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에러를 발생시키는지 일반적으로는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CV 데이터에서 나온 비용값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사용된 적이 없는 테스트 자료에 적용했을 때 이 디그리 4인 그 파라메타를 적용했을 때의 비용값,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차겠죠.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구해낸 그 파라메터의 일반화된 오차, generalized 된 그 에러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. 보통 그 때때로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그 트레인 자료하고 그 테스트 자료로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 그거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트레인 자료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와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나눠서 이 트레인은 파라메타를 구할 때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추가적인 슈퍼 파라메타, 예를 들어서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이라든지 그걸 구한 후에 이 마지막 테스트 자료에서의 에러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일반화 오차 평가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